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설재현입니다. 저희는 한의원을 하다가 이제 두뇌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뉴로 피드백 훈련이랑 IM 훈련, 청지각, 시지각, 작업 기억 이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클리닉 센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치료에 있어서 신경인지 치료들만의 효과를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클리닉을 하기 전에 한의원에서 이런 두뇌 클리닉을 같이 병행을 하던 초창기 시기에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가 겉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가 않고 말도 잘하고 근데 마치 말을 안 듣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저는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께서 상당히 많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양육에 곤란함을 겪으시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제가 생각했던 거에 몇 배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 등록을 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두뇌 신경 인지 치료들을 병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뉴로 피드백이랑 IM 청지각 훈련을 했는데 뭘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막막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아스퍼거 증후군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회성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장비를 수입해온 해외에서 수입해온 그런 그 전문가분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동기부여를 한다고 사회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들었었습니다. 뭔가 이거 물론 필요한 거는 맞는데 동기부여만으로 아이를 좋아지게 하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없었지만 여쭤보면 마땅한 얘기들을 그런 전문가들 이런 기계를 해외에 수입해 오신 분들을 통해서도 딱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었기에 일단은 너무 막막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뉴로 피드백 기본 훈련 운해 훈련이라고 합니다. 운해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훈련을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는 치료를 등록을 했고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막막했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 소장이었던 저희 아내랑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응용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은 사회성과 관련돼서는 SM알파라고 하는 12에서 15Hz를 업 트레이닝, 즉 이거를 강화시켜주는 훈련을 합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에서 이 영역의 뇌파를 강화시켜주는 훈련을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이 영역대가 조금 더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1에서 14Hz로 주파수를 하향을 했죠. 주파수 하향을 하고 하향을 해서 그 부위를 강화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켰는데 역시 이런 주파수 조절이랑 이런 부분들은 뉴로 피드백에서 상당히 좀 전문적이고 조금 어려운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 주파수 조절을 하는 그런 클리닉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 전문가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요.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그렇게 딱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외 그런 뉴로 피드백 전문가들 저희보다 30년, 40년 먼저 하신 그런 기관에 물어보고 도움을 여쭤봐도 이게 속 시원하게 잘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이게 본인들만의 치료 기법이어서 그런 건지
교육비도 엄청나게 비싼 데다가 생각보다 속 시원하게 안 알아주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거와 관련된 교육을 받느라고 뭐 집 한 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그 다음 날 아이가 안 하던 말을 하고 배려의 말을 한다는 엄마의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뭔가 하던 훈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가 이런 응용 주파수 조절을 하고 나서 아이가 바로 그 다음날 아이가 변화를 보였던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아스퍼거가 나았던 건 아니지만 아스퍼거의 증상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거죠. 아스퍼거 증후군은 한 방에 치료해서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됐던 경험이 없었고요. 완화되고 그런 특이한 부분들이 완화를 하나가 되고 또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10개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스퍼거 증상이 많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정상화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스퍼거 증상이 없으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물론 까다롭고 증상이 복잡해서 치료법이라고 하는 딱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증상들을 소실하다 보면 결국은 정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를 정상으로 하지는 못했고 치료를 길게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했었습니다. 다만 기본 주파수나 기본 훈련만으로는 변화가 생각보다 없지만 이 아이한테 맞는 주파수 영역대를 조절한 뒤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 클리닉을 하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만났는데 그 당시 이 아이는 읽기장애, 학습장애,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난독증 아이들을 치료하는 클리닉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읽기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박증으로 10년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어려운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고 건강하게 앞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난독증이 있어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봤더니 다음날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첫날 진료에서는 아이를 잠깐 봤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딱 봐서 알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난독증이면은 보통 한 1년에서 한 1년 한 4, 5개월이면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읽기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학습 능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교육을 안 하더라도 이러한 뇌 클리닉만으로도 좋아진 아이들을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좋아지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뜻하지 않은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굉장히 좀 막막한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유심히 관찰하고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의 주된 특징은 사회적인 소통이 잘 안 됐었습니다. 물론 언어 발달도 약간 미진했습니다. 읽기도 약간 미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치료에 좀 자신이 있었었죠. 그런데 사회적 소통이나 핑퐁대화가 안 되는 거는 이걸 내가 과연 개선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치료해봤던 그런 경험이 끝까지 치료해봤던 경험이 없다 보니 좀 많이 막막했었고요.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치료를 하면서 이 아이는 뉴로피드백에서 대상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로 CZ라고 하는 부위를 SMR8을 보상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조금씩 아주 소통이 좋아지는데 처음에는 점심 먹었니? 그러면 나 학교 갔다 왔어요. 너 오늘 뭐 할래? 그럼 나 이따 밥 먹을래요. 전혀 상황이랑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상황이었었는데 아주 조금씩 티도 안 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속도가 많이
더딘데라는 생각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급격한 불안이 폭발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하는데 이유도 없이 사지를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갑자기 저희가 특별히 한 치료가 바뀐 것도 아닌데 아이가 불안해 떠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아이도 그런 정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많이 미숙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혹시 이게 어떤 부작용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처음이라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왔는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 불안을 줄여주는 감이 온담탕이라는 한약이 있습니다. 이 한약은 불안을 치료해주고 공황장애를 치료해주고 불면증을 치료해주는데, 즉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이죠. 우울로 인한 불면증보다는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을 치료해주는 한약으로서 한방에서는 담음을 제거시켰을 때 불안이 치료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약을 먹고 한 달 후에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를 갑자기 다음날 딱 불안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생겼지만 너무 급격하게 불안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그 전에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10번 대화하면 10번 정도의 기회가 있으면 거의 한 번도 대화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한 달간 이렇게 불안이 심했다가 이것이 풀리면서 10번 중에 3번 대화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뭔가 어떤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 후에 아이가 사회성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게 저희도 처음 봤고 너무 의아했었습니다. 왜 좋아지는지도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또 치료를 하는 동안에 별탈 없이 치료를 하다가 또 갑자기 불안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한 2, 3주 정도를 불안해하고 또 뚝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10번 중에서 6번 정도를 대화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도 참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어머님도 의아하고 저희도 의아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3번째로 그렇게 하고 나서 10번 중에 8번 정도 대화 참여가 가능해졌죠. 참 의아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왜 왔는지를 몰랐지만 15년간 이 아이들을 임상을 해보면서 치료를 하면서 같이 몸소 부딪혀 보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의 병의 깊은 곳에서는, 뇌 깊은 곳에서는 변연계와 같은 뇌 속 깊은 곳에서 깊은 공포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죠. 이 아이의 치료에 사회성을 높이는데 이런 무의식의 공포 불안감을 좋아지게 해주는 그러한 한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뒤로 감이온담탕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체질별로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에 대한 이러한 개별적인 무의식의 공포 불안감을 개선시키는 한약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시켜서 이러한 불편함 없이 증진될 수 있도록,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약이 어느 정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봤던 처음은 아니지만 치료를 했었던, 제대로 했었던 3번째 케이스 중에 자폐증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가만히 통제가 되지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음악 치료, 청지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1시간을 안고 이 아이를 안고 그렇게 몇 번을 훈련했습니다. 즉 그 아이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뉴로 피드백 훈련도 기본 훈련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응용 훈련으로 두정력 부위를 했습니다. 역시 어려운 부위죠. 이 부위를 훈련을 해서 긴장 불안감을 낮췄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친구도 이제 한약을 저는 쓰지 않았었죠. 왜냐면 한약을 뭘 써야 되는지를 뭐 저희도 몰랐고 뭐 그런 정보나 그런 기록이나 근거가 없다 보니 저희도 어떤 아무 약이나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약을 쓰지도 못했고 그냥 훈련만 진행했었죠. 물론 지금이라면은 이 아이를 통제하는 그런 한약들이 많이 연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소음인, 대음인, 소양년에 따라 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약들을 지금 같았으면 한약을 쓰면서 훈련을 같이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약에 대한 연구가 없었고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쓸 생각 자체를 안 했었죠. 그리고 가끔 침구 치료 정도, 안 아픈 침구 치료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6개월 정도 진행 후 아이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던 아이가 주변을 관찰하고 주변을 탐색하고 차분한 아이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언어도 조금 늘었지만, 물론 그렇다고 자폐증이 난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자폐증이다 하더라도 변화가 가능하구나. 자폐증이 변화가 가능하고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1시간 넘게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정도 눈물을 흘렸었죠. 그래서 이유 없이 저는 잘 기도를 하거나 평상시에 뭐 슬픈 영화를 봐도 잘 안 울어요. 그래서 눈물이 좀 메마른 사람이라 그럴까요?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만 해도 거의 운 적이 없어요. 잘. 근데 너무 서럽게 1시간 동안을 이유 없는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울지? 내가 서럽게 울면서도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면서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자폐증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내가 왜 울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으로 좀 의아했었죠. 그러면서 자폐증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한 3년 정도는 자폐증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자폐증 아이들을 이렇게 도우라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자폐증 아이는 한두 명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장애나 난독증, 읽기장애, 주의력장애 아이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폐증과 이런 학습장애 아이들하고 보통 같이 클리닉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부모님들이 서로 좀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튼 3년 동안 자폐증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그 순간 1초도 안 돼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었던 그런 세월을 또 보냈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저희가 브레인 리더 한의원을 하면서 겪어왔던 과정들을 또 일부 공유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이 아이들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실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